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좀 잡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울산발 이슈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바로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는 유리기판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아마존 웹서비스와 SK가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좀 연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리기판에 좀 더 시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냥 반도체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은 조금 더 기술력이 좋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유리기판이 깔린 기판으로 유리가 깔린 반도체가 필요해질 것 같은데 오늘 이 소식과 함께 SKC 올라갔고요. 아까 봤던 YC캠, JNTC 모두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반석 팀장님, 자, 어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아까 애프터마켓 봤는데 대략 한 1에서 2%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유리기판이 쉬기는 또 많이 쉬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을 가늠할 때 중요한 부분은 수급의 지속성.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느냐, 연기금이나 기관 중에 어디가 주도하고 있느냐, 그 주도 수급이 종목별로 지속되고 있는가를 보신다면 그 주도 수급이 잠시 매수를 쉴지언정 대량 매도를 쏟아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그 안에서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특성을 한번 본다면 높은 열 전도성과 정밀한 회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AI 반도체 패키징에 적합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곁다리를 붙여본다면 네. 고성능 반도체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발열이 생기는데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들은 열이 높아지면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SiC,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나온 게 지라 갈륨 나이트라이드, GaN, 그리고 나서 유리기판까지도 이 반도체 기판의 재료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열 전도성, 열에 잘 견디고 고성능 그리고 더 많은 전력을 쏟아부어도 망가지지 않고 오래 지속 가능한 반도체를 연구하다 보니 유리기판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방금 전에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화합물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도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잠깐 제가 방산 쪽에서 힌트를 드렸던 종목도 RFHIC,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잠깐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로서 유리기판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국내 관련 기술 기업들에서도 앞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남은 부분들이 조금은 단점이지만 유리기판 쉬었다가 결국 다시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올라갔다가 쉴 때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잘 타시면 네. 유리기판도 2030년까지 인텔이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먹거리는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타이밍에 관한 거, 매매 타이밍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뒤에 제가 허반석 수석팀장에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원범 매니저님,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유리기판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요, HBM에 이어서 여기도 SK하고 삼성이 붙는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SK가 좀 앞서는 나가곤 있어요. 근데 뭔가 SK, 앱솔릭스를 비롯한 이 모멘텀을 보면은 너무 당연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시장에서는 저거 다 알고 있는 모멘텀이고 오히려 좀 덜 간 삼성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SK와 삼성 이 양대 밸류체인 어디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26만 또 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신고가를 보면서 하이닉스 쪽으로 또 기울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SKC랑 삼성전기를 우리가 또 유리기판 쪽에서는 비교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온 지금 이제 기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기가 이제 27년도 본격 양산에 들어가죠. 근데 SKC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상업화가 곧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차이가 있고요. 이게 기 생산마저도 SK가 좀 앞서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투심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주요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 가장 큰 또 행사였던 CES에서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양산에 대한 자신감 그런 측면들이 이제 그렇죠. SKC를 먼저 올렸고요. 그러면서 관련주들 우리 흔히 보면 뭐 YC캠이라든가 우리가 오늘도 PI 또 괜찮은 좋은 또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지금 종목들도 이제 올라갔었던 첫 번째 모멘텀이 1월 달 CES가 좀 우리의 기점이 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SK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기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탈출이 이제 가능해졌는데 SK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존 장대 항목이 또 올라오게 되면서 거래량도 평균 거래일 대비해서 굉장히 또 많이 또 트이게 됐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18% 올라가고 15%로 또 종가 마무리가 잘 된 점. 장이 지금 조정 국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이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시제품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가까운 건 SK식으로 조금 더 우리 비중을 실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나 좀 세계 최초 앞서 나가 있는 SKC에 밸류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허반석 팀장님, 우리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자세하게 볼 때는 상당히 또 어려운 게 이게 이슈가 빵 나와야지 그 종목들도 팡 하고 튀어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서 오늘도 사실 그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볼 때 오늘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서 사자니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다시 좀 조용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이미 오늘 나 진입했는데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급의 연속성을 보시면서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건가 이어지지 않을 건가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주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쉬었다가 반등한 지 지금 2주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미 눈치를 채고 잘 선별해서 보신 분들은 아주 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KC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양산 목표고요. 삼성전기는 2027년이 양산 목표, 인텔은 2030년이 양산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다분히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모멘텀이 시장의 관심 밖으로 떨어지고 다른 쪽에서의 모멘텀이 부각될 때는 수급 순환매에 따라서 이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어 차익 실현 욕구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쉴 때 사야 된다. 그런데 쉴 때 지금 JNTC 차트 같은 것들 보시면 오래 쉬었거든요. 그 오래 쉬었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놓고서 이 등락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유리기판 단일 모멘텀으로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래 올라가기에는 고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러면 유리기판은 추가 모멘텀으로 원래 잘하던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 보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이 테마 안에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틀 안에서 봤을 때 어떤 토픽 종목을 좀 꼽아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허반석 팀장이 계속해서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OLED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유리기판. OLED는 가공 그리고 2차 전지는 제조, 유리기판은 패키징 쪽으로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대형 반도체 업체 투자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리기판 이야기, 유럽향 수출 증가 소식들이 나올 때에 필옵틱스도 반등을 잘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노하우를 보유한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과열 국면에 조금은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런데 중기 되돌림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시장의 힘과 수급의 힘이 좋으면 추세 상단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43,000원 아래에서 매수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옵틱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오늘 토픽으로 좀 꼽아주셨나요? 이 종목도 오랜만에 좀 보실 것 같고요. 오늘 한빛 레이저 준비를 좀 한빛 했습니다. 레이저.
네.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 자외선 레이저를 이용한 유리기판, 스크라이빙이라고 하죠. 우리 절삭할 곳에 미리 선을 긋는 스크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스크라이빙 방법이랑 커팅 방법에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우리가 좀 분류가 됐었고요. 자, 독자적인 정밀 레이저 기술이 난이도 높은 공정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는, 그래서 한번 기사화가 되거나 한번 전체 수급이 활성화될 때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적인 면모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삼성이나 현대, 로우 배터리 쪽으로도 우리가 포커싱을 또 한 번 더 다른 관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개발 핵심 협력사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로봇 관련주도 지금 조금씩 준비할 텐데 거기 관련된 로봇 배터리 기업으로도 우리가 관점 잡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는 6,250원 이상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5,0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와 한빛레이저 나왔습니다. 제가 종목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두 분 매니저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두 분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소부장격의 종목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유리기판 섹터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소부장들을 이런 방송에서 소개를 해준다는 거는 변동성도 크고 수익률이 한 번 세게 나오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유리기판은 SKC 같은 대형주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대형주가 오늘도 SKC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SKC가 안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다들 대한, 아니까.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보다 우리가 HBM 쪽은 뭐 DI라던가 PS홀딩스를 우리가 떠올리듯이, 그래서 이제 포트 구성을 이제는 좀 저는 다양하게 해도 된다라는 관점인데, 충분히 우량주까지 함께 포함한다라면은 우리가 패키지 전략으로 대형주인 SKC 그리고 플러스 한빛레이저 같이 우리가 비중을 뭐 10%, 5% 나눠서 원 플러스 원짜리로 갖고 가는 것이 또 어떨까라는 또 새로운 관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SKC 워낙에 좋은 종목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투자의 눈을 좀 넓혀보자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소부장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재생 다시 한번 또 위기의 시간이 왔나요? 미 상원 공화당에서 202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변경사항을 발표한 뒤에 미국 시장부터 태양광 기업들이 쭉 밀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하나솔루션이 엄청나게 밀렸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요, 7월 4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일정을 좀 추진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4일이면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신정부 신재생에너지에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마찰, 주가는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범 매니저님,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2달 동안에 계속 준다 안 준다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도 일시적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에너지를 좀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원자력 에너지도 올라오고 재생에너지도 다 같이 지금 에너지 측면에서 모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액공제 폐지 이슈가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28년까지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방안이 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재를 좀 끼고 오늘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급락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국내 지금 정책적인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시금 지금 100% 아리백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기 에너지 정책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또 맞춰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조금 이제 반발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또 기사 나온 걸 또 참고해 드리게 되면은 713조짜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ODA라고 하죠. 공적 개발 원조 건설 에너지 수출이 또 이제 또 부각이 된다라는 또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재건, 다시 짓는다는 표현을 쓸 때 도시 재생 인프라 쪽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 사업을 통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북 교역까지 우리가 좀 더 범주를 넓히게 되면은 그 측면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에너지 쪽은 여기서 이제 다시금에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바로 또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세액공제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좀 큰 범주 내에서 좀 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좀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매수 관점은 저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허반석 팀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국내 일단은 방금 매니저님께서는 국내 일단 긍정적인 거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 아직도 퍼스트솔라 같은 종목들 프리시장에서 주가 회복이 안 되는 걸 보면은 마냥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신재생도 이제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렇죠. 두 개를 거기다 골자로 더해서 봐야죠. ESS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에너지 믹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금융 지원까지도 이어진다면 굳이 여기서 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을까.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풍력에 대한 확장 기류가 나타나고 있죠. 특히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상풍력 입찰이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같은 경우에 수요가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에다 더해서 ESS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목표치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금 충분히 바람이 불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실체와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로 중장기 투자를 가지고서 좀 바라보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바라보자.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눈여겨 보시는지 허반석 팀장님 종목 바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대명에너지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대명에너지. 많이 올랐다라고 보이시겠지만 잠깐 급락이 나왔고요. 조정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의 개발, 설계,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이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 신정부의 KRE100 흐름에 따라서 친환경 수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기대가 있다. 그리고 5월 747억 원 규모 제주 북촌 베스 발전소 입찰, 낙찰, 단일 공급 계약책을 공시 나왔고요. 6월 310억 원 규모 안마 해상풍력 공급 계약책을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과이격 상태로 조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요. 손절선을 잘 지켜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4,000원 손절가 말씀을 드리고요. 25,000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분할 매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추세 저점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러면 손절선만 잘 지켜본다면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매수가는 27,000원 아래, 목표가는 33,500원,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여전히 좋은가 봅니다. 저희 용호상박에서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엄청난 수익을 기록한 종목이기도 한데 아직도 괜찮은 룸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현범 매니저님, 이쪽에서 탑픽 종목은 과연 뭘까요? 아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일 사도 좋은 종목입니까? 네, 내일 바로 이제 시초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HD 현대에너솔루션 대장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은 이제 대명에너지랑 같이 수급이 바로 좀 인입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HD 현대 계열 관련된 태양광 대표 기업이죠. 태양광 모듈을 또 핵심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거기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이제 갖는 기조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곧바로 이제 상한가라는 또 기준봉을 또 세우기도 했죠. 자, 거기다가 이제 5월달 본격적인 시세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상한가가 이제 기점이 되면서 또 이제 기술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2차 시세까지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 그 다음번 3차 시세를 지금도 기다려보자라는 점. 자,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장이 눌릴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한 10거래일 정도가 지금 이제 약간 지지부진하게 매물대 정리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점 갱신하고 그리고 다시금의 지금 1차 시세, 2차 시세, 3차 시세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53,000원 돌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43,000원 이탈 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즘 LG CNS 시장에서 기회가 되면은 매수해볼 종목 꼽아라 라고 하면 아마 요즘 LG CNS 꼽으시는 분들 진짜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방금 채팅창에서도 LG CNS 매매를 했다라는 내용도 좀 오고 가는 거에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준비되어 있는 4차 산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보안, 블록체인을 모두 담당하는 시스템 통합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과 또 CBDC, 전자지갑으로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에서 밸류를 좀 받았었고요. 오늘은 미국 AI 로봇 기업 투자에 나서면서요. 로봇에 대한 투자 이 밸류까지 받아갔습니다. 물론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52,000원이었던 주가가 4거래일 만에 7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네. 야 이제 8만 원 선도 시원하게 넘어가서 10만 원 갈까요? LG CNS?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30만 원 갈까요?라는 비슷한 그런 또 이제 뉘앙스. 하이닉스 30만 원과 비슷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모가를 바로 좀 이제 상향하게 되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또 받게 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이제 초반에 연초에 이제 가장 큰 IPO 대여라고 우리가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AI 로봇 전문 기업이죠. 스킬드 AI랑 협력한다는 소식으로 계속된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공모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사도 될까라는 심리도 같이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까지 지금 다 같이 불러 일으킨 그런 좀 양봉세가 나왔는데, 자, 지금 로봇주가 만약에 제가 관점을 잡을 때는 로봇주의 전체 시세가 시작됐을 때, 휴머노이드 쪽으로 포커싱이 됐을 때, 한 번 더 8만 원, 9만 원 돌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말씀하신 10만 원 정도까지도 확률적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관점을 잡아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 당장에 이 내일 매매를 하겠다라는 건 추천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내일 매매는 조금 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건 모래에 성을 짓는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상동강 만들지 말고 중간중간 이제 음봉 자리 잡으면서 일단 눌림목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눌림목을 기다려보자. LG CNS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LG CNS가 그 로봇주와 좀 엮이면서, 로봇 이슈와 엮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반석 팀장님. 오늘 로봇주가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하고 했는데, 소름 돋게 오늘 로봇주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LG CNS의 행보를 보고 로봇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넓히는 건 좀 무리수입니까? LG CNS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망이나 말씀을 드리기 조금은 부담스러운데요. 솔직하시네요.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수혜가 오히려 더 크다. 현재로서 로봇은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단독 수주 관련된 가능성 때문에 수주 소식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맥쿼리 인프라 P가 갖고 있는 지분이 8월경에 락업 해제가 됩니다. 그럼 8월 달까지는 주가가 갈 수 있다. 또는 8월 경대 잠깐 쉬었다가 맥쿼리가 안 팔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G CNS가 로봇보다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스템 구축의 수주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고 있는 마지막에 기한을 8월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이후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습니까? 8월이면. 시장도 좋고 그럼 달리는 말은 더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남기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리를 해보면 두 분이 LG CNS를 바라보는 뷰가 거의 좀 다르다라고 좀 해석이 돼요. 아까 최원범 매니저님께서는 뭔가 이 로봇에 대한 밸류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CNS에 대해서 로봇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허반석 팀장님은 완전 스테이블 코인 집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더 봐도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맞습니까? 로봇으로 밸류를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바통 터치 이제 섹터가 로봇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 뭐 밸류가 있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이쪽 관련해서 최원 매니저님 로봇 관련주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로봇 관련주 이제 준비한 종목은 정말 진 바닥에서 이제부터는 좀 준비를 해보자는 관점이고요. TXR 로보틱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물류 자동화 사업 그리고 이제 로봇 자동화 사업을 같이 또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인명구조 로봇이나 소방작전 드론, 최첨단 소방 장비에 납품하는 또 대표적인 또 특수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 지금 소위 말해서 재미가 없는 수급 상황인데 결국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3,000피를 바라보고 코스닥 800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반도체까지 지금 전체 수급이 나왔다는 건 그 다음번 타자가 저는 로봇이 될 가능성. AI도 이미 움직였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저는 포커싱을 잡고 싶고요. 기술적 대바닥에서 지금 매물대 정리 어느 정도는 지금 10거래를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준비를 최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잡아봅니다. 네. 자, 이 종목 목표가로는 18,000원 이상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14,5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보와 함께 국내 로봇주까지도 우리가 이 모멘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허반석 팀장님. 네. 차라리 내일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딱 주어졌을 때 나라면 LG CNS를 더 가겠다. 아니면은 아까 매니저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로봇으로도 좀 우리가 넓혀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에서는 뭐를 좀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LG CNS 보유자분들은 더 보자. 음.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실체가 있는 기업 중에서 고영을 준비했거든요. 어. 고영 같은 이제 수술 로봇이잖아요. 네. 뇌수술용 의료 로봇 지니언트 크레니어를 개발했는데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실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기반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 고객사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특히 60일선에서의 지지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추세 저점에서의 반등 채비가 나오고 있더라.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 더 보자면 지금 추세 저점에서 누가 사고 있느냐? 외국인이 먼저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로봇을 본다면 고영은 매력도가 높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매수가는 15,200원 아래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영까지 모두 소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정보 와인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최현범 매니저님, 무료 방송은 또 하시나요? 네, 조금 쉬었다가 우리 9시 반에 이따 공개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찾아뵙고 뭘 할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 네, 좋습니다. 네. 그 주제가 오늘 지금 저점에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관점을 잡아서 그러면 낮아져 있을 때 뭘 사면 좋을까를 말씀드리고 밴드에 또 처음 치시면 나오니까 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이에요? 8시 40분이에요? 9시 반입니다. 9시 반입니다. 네, 9시 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범 매니저와 더 많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9시 반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정보 와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최현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